시험 수상생 프로젝트 달콤과 달콤 김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1학년 친구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또 힘의 합성이라는 단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단원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8단원은요,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이 되겠습니다.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이란 예를 들어서 뭐 커다란 박스가 있는데 너무 무거워. 선생님 좀 연약한 척을 해서 너무 무거워. 그러면 선생님의 뭐 아빠가 와가지고 진이야 같이 밀어줄게 하면서 쭉 같이 밀어주죠. 그죠? 그런 경우 그게 바로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 그리고 또는 반대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나란하게 반대쪽으로 또 당기고 있는 이런 경우들. 이 경우에서 이 두 힘을 어떻게 합성을 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완벽한 그 평형 상태가 어떠한 경우인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개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첫 번째 개념인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힘들을 합성하는 연습을 하기 전에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그리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힘의 합력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힘을 합성할 거야 라고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합력이라는 것은 자 합쳐진 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죠?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만약에 동시에 작용을 할 경우가 있겠죠. 그죠? 방금 전에 선생님이 내가 상자를 미는데 아빠가 옆에서 같이 밀어줬어.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그것들을 하나의 힘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하나의 힘으로 표현을 할 때 내가 밀었던 힘과 아빠가 밀어준 그 힘을 동시에 얘를 합해줘가지고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그 하나의 힘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죠? 생뚱맞게 내가 민 것만 표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합력을 하는데 동시에 이렇게 여러 힘이 작용을 할 때 그것을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합력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합성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요. 이러한 합력을 우리가 앞으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하는 과정을 바로 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야 합성해봐 라고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합성해봐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딱딱딱딱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러한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들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하면 좋을지 살펴볼 텐데요. 힌트를 주자면 너무 쉬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합성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분 연습 많이 해줘야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주세요. 자, 먼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무거운 쌀포대가 있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들어? 어떻게 밀어요? 그죠? 같이 밀어줍니다. 자, 같이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경우예요. 일단은 먼저 힘이 요만큼 작용을 했어. 요만큼 작용했다고 해. 근데 교재에는요, 너희들 교재에는 이제 힘의 힘의 종류 또는 이 힘이라는 요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F라는 것을 요 문자를 쓸 거예요. F.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force. force, 힘 해가지고 F라는 요 문자로 쓸 것이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힘이다 라고 해서 F1 이렇게 쓸 것입니다. 오케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화살표가 좀 더 길어져요. 요 화살표 길이가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힘의 크기이다. 그래서 힘을 좀 더 많이 줬네. 2배만큼 더 준 것 같네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얘를 F2라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문자로 두는 거야. 그러면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작용을 했어요. 얘가 지금 이 작용점이 같다고 일단은 보시고요. 요것을 단지 우리 친구들에게 눈으로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따로따로 나타낸 겁니다. 어쨌든 같은 작용선 상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것을 합성을 하게 되면 있잖아. 그냥 단순히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F1이랑 F2랑 그냥 이 힘 자체를 더해주게 되면 여기 전체에 작용이 되는 전체의 힘 합력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얘가 이렇게 합쳐진 모양이고 요것을 하나의 힘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깔끔한 요 하나의 화살표로 나타내게 되면 요렇게 해서 요 길이까지 요거 길이 플러스 요 길이 플러스 한 여기 길이까지 해서 하나의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의 힘, 하나의 힘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냥 여기 숫자 없이 그냥 F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F는 F1 플러스 F2 그대로 그냥 더해주기만 한다. 라는 거 너무 쉽다. 그죠? 그래서 이 합력의 크기는 단순히 두 힘의 합이다. 단 계속해서 유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 이제 나란하지 않게 작용하는 힘들을 또 배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두 힘의 이제 합 같은 것을 이제 구할 때에 조금 나란하게 작용을 하는가라는 것을 유의하게 봐줘야 돼요. 나란하구나. 그럴 때에 단순히 그냥 더해주면 돼. 나란하지 않으면 조금 계산 과정이 좀 더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이렇게 두 힘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단순히 더해준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보기. 자, 두 힘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마치 줄다리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1은 저쪽으로 저만큼 우리 움직였어요. 이거를 또 F1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죠? 자, 얘를요. 근데 가지마 하고서 반대 방향으로 끌어줍니다. 요만큼 또 끌어주는 요 힘이 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F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칭을 한다고 치면 얘가 그러면 이 상자가 어디로 움직일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딱 봐도 뭔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상자는요, 아무래도 큰 힘이 작용하는 쪽으로 움직일 거야. 줄다리기도 당연히 힘이 큰 쪽으로 움직이듯이 얘가 힘이 큰 쪽으로 움직이는데 얼만큼의 힘으로 움직이냐면 반대쪽으로 간 요 힘을 뺀 상태에 뺀 만큼, 그만큼 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게 되면 자 어떻게 돼? 요만큼 F1에서 F2를 빼주게 되면 요만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체 합력을 구해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화살표가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게 바로 전체의 힘을 나타내는 합력이다. 굳이 우리가 양쪽으로 두 개 화살표 그릴 필요가 없이 얘 합력을 구해서 이렇게 해서 짧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방향은 어디예요? 큰 힘의 방향 쪽이죠. 그죠? 당연히 큰 힘 쪽으로 끌어당겨지는 것이고 크기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준 것이다라는 거. 요것도 역시나 너무나 쉽습니다. 단 요거는 너무나 단순히 그냥 단지 더해주는 거고 얘에서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게 되는 그 차이를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구해줘야 되겠고요. 힘의 방향도 정확하게 또 짚어줘야겠지. 큰 힘 쪽으로 움직이는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쉬워. 근데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계산 연습? 계산이라고 또 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좀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에 이런 문제 풀 때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 또 열심히 풀어보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잠깐 한번 볼게요. 쇼핑카트가 있어요. 굉장히 마트에서 무거운 장난감 같은 거? 그걸 많이 샀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같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내가 밀 거야 했는데 안 밀어지죠. 그죠? 그래서 미는 힘과 앞에서 또 끌어주는 힘이 있어요. 어쨌든 말만 다른 거지 얘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는 힘과 끄는 힘이 합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의 합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상자가 안 움직여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형민이와 그리고 형민이의 삼촌이 같이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미는 힘, 형민이가 미는 힘을 그냥 단지 합하게 되면 어쨌든 같은 쪽으로 얘가 잘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합력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반대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서로 끌어당기는 거야. 준원이와 성우가 나왔습니다. 준원이와 성우가 이렇게 나왔는데 누가 더 화살표가 지금 길어요? 화살표가 더 긴 거는 성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호 쪽으로 아마 움직일 거다. 딱
먼저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얼만큼 얘가 움직일 것이냐? 요만큼 반대로 얘가 지금 힘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을 여기서 뺀 만큼만 조금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성호가 당기는 힘에서 준원이가 당기는 힘을 빼주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삼촌과 형민이가 이제는 서로 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삼촌이 미는 힘이 좀 더 크죠. 그죠? 빨간색 화살표가 좀 더 기네요. 그래서 삼촌이 미는 힘에서 형민이가 미는 힘을 빼게 되면 이것이 합력이고요. 이쪽 삼촌이 미는 힘 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고요. 이거를 조금 있다가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몇 뉴턴 해가지고요. 힘을 표시하는 거 뉴턴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용수철 저울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끌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 숫자. 똑같이 여기서 계산해주면 돼요. 그대로 거기 나오는 숫자들 여기서는 더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만약에 그 숫자가 표현되어 있어. 문제에서.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 숫자 빼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조금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탐구 체크와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개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또 다른 개념이죠. 힘의 평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의 평형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 개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힘의 평형에 있다는 정의부터 볼게요. 우리가 언제 이 평형이다라고 부르냐면 바로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우리가 이 합력을 구했는데 얘가 빵이 돼버리는 거야. 0.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힘의 평형이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모든 힘의 합력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뭔가 어떠한 이제 알짜배기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힘의 합력, 이 알짜 힘이 실제로 진짜 알짜배기만 이렇게 모아놓은 이 힘이 아예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물체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체가 운동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힘의 합력이 0이야. 하나도 힘이 안 주어져 있어. 그러면 계속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죠? 정지해 있는 물체예요. 자, 얘가 딱 하고 정지해 있어. 그죠? 정지해 있는데 얘한테 힘이 지금 합력이 빵이야. 그러면 얘는 그대로 정지해 있을 것이다. 즉, 이렇게 힘의 합력이 0이 되게 되면 힘의 평형 상태가 이르고요. 힘의 평형이 이르게 되면 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힘이 평형이 되는지 힘의 평형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죠? 간단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을 살펴봤는데요. 그 나란하게 작용할 때의 그 경우 이 힘의 합력이 빵이 나올 수가 있어. 언제의 경우인지 보자. 자,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서 힘 1이 F1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F2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화살표 길이를 봐봐봐. 똑같네. 그리고 이 작용점은 일직선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돼? 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5N이야. 그럼 이쪽으로도 5N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다 그랬잖아요. 큰 힘이 없는데 이때는 그냥 서로 빼주면 돼요. 5 빼기 5는 빵. 자, 이렇게 0이 되네요. 그럼 이 물체는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요? 안 움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얘가 평형 상태에 이르렀구나. 평화로운 상태구나 라고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똑같죠? 자, 그러면 기준을 한번 볼게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두 힘이 같아야 된다.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야. 5N, 5N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던 것처럼 같아야 되겠고요. 방향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거는요. 같은 방향으로 끌었던 거야. 그렇게 되면 뭔가 물체가 움직이죠. 그건 평형이 아니야. 얘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힘의 방향은 얘네들처럼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역시나 이 두 힘이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힘의 작용점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힘의 작용점은요, 여기서 이렇게 나타냈던 것처럼 두 힘이요, 일직선상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힘의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뭐 크기나 방향이 같아. 그러면 얘가 힘의 합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물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작용점이 만약에 다르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끌고 저쪽으로 이렇게 끌어. 그러면 얘가 슝 하고서 회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약간 좀 웃긴 내용이죠. 그죠? 여기서 내가 요 위쪽을 잡고 그리고 아래쪽을 잡고 똑같은 힘의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쭉 이렇게 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작용점이 다르게 되면 회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의 평형, 즉 합력이 0, R자 힘이 0이 되려면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맨눈으로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세요. 얘가 정확하게 얘가 합력이 빵이 되는지 평형인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힘의 평형이 이루는 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예를 보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뭔가 이제 이 평형이라고 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평형 상태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함께 응용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용수철에 추가 매달려 있어요. 추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얘가 매달려 있습니다. 얘가 매달린 상태로 그대로 있어. 가만히 있죠. 그죠? 그럼 이 상태가 바로 힘의 평형 상태야. 그러면 얘가 지금 아무 힘이 가해지지 않은 것인가? 그거는 아니고요. 양쪽으로 존재하는 그 힘이 아까 전에 힘의 평형의 조건에 딱 맞게 된 거죠. 그죠?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힘의 합력이 0이 되는지 한번 볼까? 자, 여기서는 용수철에 매달렸기 때문에요. 얘가 쭉 이 물체의 무게만큼 중력 때문에 쭉 하고서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얘가 무게가 이렇게 해서 느껴지면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얘가 끝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용수철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얘가 어느 정도 늘어난 다음에 그대로 멈춰서 있어. 그러면 이 물체에는 중력만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탄성력은 뭐예요? 늘어난 만큼, 그 힘만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탄성력이죠. 그죠? 그래서 중력만큼 탄성력이 요만큼 똑같이 존재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중력이 10N이에요. 그러면 요게 지금 만약에 평형 상태야. 가만히 있는 상태면 탄성력도 똑같이 10N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리고 용수철의 탄성력은 같다라고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나뭇가지에 매달린 사과예요. 이것도 역시나 평형 상태야, 얘들아. 자, 어떻게 돼 있어? 중력으로 이 나뭇가지에 매달린 사과를 아무래도 끌어당겨지고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죠? 당겨지고 있는데 얘가 요 나뭇가지에 의해서 다시 당겨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평형 상태이다.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과 나뭇가지가 사과를 또 당기는 힘이 똑같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나 힘도 같고 대신에 방향은 반대. 작용선 산에 일직선 산에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작용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닥 위에 놓인 물체. 이걸 아마 많은 친구들이 생각을 했을 거야. 아까 전에 가만히 놓인 물체, 그죠? 그래서 바닥에 놓인 물체도요, 역시나 중력에 의해서 얘가 끌어당겨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력이라는 게 많이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눈에 전혀 안 보이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놓더라도, 책상 위에 이렇게 놓더라도 얘가 힘이 나타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어디에 있든지 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중력은 언제나 계속해서 평생 이렇게 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또 평형을 이루는 이유는요. 바닥이 또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반대로 똑같은 크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좀 의미 자체는 약간 좀
그런가? 그래서 이해는 정확하게는 안 되죠. 뭔가 뭐가 이게 얘가 바닥에 뭘 떠받쳐? 약간 좀 궁금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힘이 똑같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물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의 힘이라도 얘가 뭔가가 조금 더 많아지거나 하면 얘가 아래로 더 쑤셔 내려가거나 또는 튀어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물체의 작용하는 중력과 바닥의 물체를 받치는 힘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는 살짝 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힘이요, 세 가지가 나와. 봐봐. 탄성력과 그 다음에 중력과 자기력이 되겠습니다. 자, 중력은 어쨌든 모든 물체에서 다 이제 존재하게 되는 그런 힘이죠. 지구에서 끌어당기니까. 근데 이 중력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 쇠구슬을요, 잡아당기는 자석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석에 의해서 얘가 접촉하지 않아도 힘이 좀 존재하고 있죠. 그죠? 끌어당겨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력도 또한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자기력, 끌어당겨지는 힘 때문에 아마도 용수철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이 탄속력은요,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진 거랑 자기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진 거랑 모두 합한 것만큼 다시 나 돌아갈래 라고서 어마어마하게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도 역시나 힘의 평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력은 중력과 자기력이다. 예를 들어서 뭐 탄성력이 10N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쇠구슬이 4N입니다. 그러면 자기력은 몇이에요? 4N이면 안 되겠다. 화살표가 여기 짧으니까, 그죠? 여기가 6N입니다. 중력이 6N이에요. 그러면 자기력은 몇 N일까요?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중력과 자기력 더한 이 합성한, 그죠? 요 값, 즉 4N이 4N과 6N 합해야지만 10N 되는 거죠. 그죠? 요 10N 되는 거 값이 탄성력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요거 간단한 계산이니까 잘 구해볼 수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힘의 합성까지 살펴봤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죠. 처음에는 약간 뭐지? 라는 것으로 약간 좀 이제 생소한 마음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알고 나니까 너무나 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계산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해볼 텐데요. 자, 탐구 체크 부분부터 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펴시고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들, 자, 그것을 직접 실험으로 나타낸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고무줄로 지금 이것을 실험을 하는 모습인데요. 앞정으로 지금 고무줄을 딱 하고서 여기 부분을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이 고무줄을 늘리는 거야. 근데 그 늘리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용수철 저울을 이용을 해서 당기는 거죠. 그죠? 자, 당기는데 지금 이 용수철 저울이 두 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해서 당기는 거야. 이 말은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나란하게 이 한쪽 방향으로 이 힘을, 두 힘을 준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어때? 얘 힘과 얘 힘을 더해주면 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늘어난 만큼 이 용수철 저울 하나만으로 얘를 이렇게 해서 늘리려면 여기서 용수철 저울이 가리키는 요 눈금,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그 힘이 있죠. 그죠? 그 힘의 2배만큼 아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실험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학교에서 실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잘 정밀하게 잘 해야겠죠. 나란하게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야. 막 삐뚤게 이렇게 하면 약간의 그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또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반대 방향으로 이제 힘 준 거야. 줄다리기 하듯이 쭉 해서 이제 힘을 준 것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라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가지고 이것을 또 당겨보면서 거기에서 또 해당하는 그 힘을 또 느껴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 결과 해가지고요. 실험 1번에서는
그러니까 실험 1은 바로 이 같은 방향으로 이제 미는 거였죠. 그죠? 당기는 거였죠. 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용수철 저울 A와 B가 1N씩 가까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용수철 저울 C에서 나타나는 거는 바로 얘네가 2N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합쳐진 거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실험 2에서는요. 자, 용수철 저울 A에서는 3N으로 이제 끌었고요. 이렇게 당겼고요. B에서는 1N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니까 2N이 되더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 오케이. 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었고요.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빈칸 채우기 들어갑니다. 1번. 두 용수철 저울을 같은 방향으로 당겼어요. 같은 방향이야. 그죠? 자, 이때 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3N이고요. 다른 쪽 눈금은 6N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나란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당겼어요.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3 더하기 6은 9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네. 나란한 두 힘이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합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줘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것과 같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서술을 하래요.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대. 그러면 어떻게 돼? 큰 힘 쪽에서 작은 힘 쪽으로 이제 빼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뺀 상태와 같고요. 어쨌든 큰 힘 쪽으로 크게 힘줘진 그 상태로 얘가 방향이 이제 힘이 조금 더 이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의 크기는 여기 있네.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것과 같고, 그죠? 합력의 방향. 자, 방향은 두 힘 중에서 어느 방향? 큰 힘의 방향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힘센 놈이 줄다리기 이기는 거 그거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림 가와 나는 한쪽 끝이 고정된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이 용수철의 수를 달리하여서 이렇게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게 한 요 실험이 되겠습니다. 용수철 저울 A와 B의 눈금이 각각 4N이에요. 4N, 4N. 그러면 용수철 저울 C의 눈금은 몇일까요? 우리 친구들 4 더하기 4 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8N이 된다라는 거. 너무 쉽죠? 그죠? 이렇게 합력은 이 힘이 좀 나란하게 주어질 때는 너무나 간단하게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바로바로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래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할 때 그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바로 우리는 합쳐진 힘이다 라고 해서 합력이라고 했었죠. 그죠?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바로 우리는 알짜힘, 알짜배기 이런 말, 그죠? 알짜힘이다 라고 한다는 거. 힘의 합력을 구하는 과정을 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합성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번.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을 했어요. 크기와 방향을 쓰래요. 지금 여기서는 같은 방향으로, 그죠? 10N, 5N. 그러니까 10 더하기 5는 15가 되는 것이고, 방향은 어디예요? 당연히 이쪽으로밖에 안 밀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 즉 동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큰 쪽이 있고 작은 쪽 반대쪽으로 지금 당기고 있네요, 서로. 그러니까 당연히 합력의 크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10에서 5 빼니까 5가 되겠고요. 방향은 어디예요? 큰 힘이 작용하는 이쪽이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 아마 5N. 그러니까 이쪽은 서쪽이 되겠네요. 5N의 힘이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다음 두 힘이 평형을 이룰 조건으로 옳은 것 O, X, 옳지 않은 거 X 해볼게요. 평형을 이룰 조건이야. 평형. 두 힘의 크기가 같다. 힘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그죠? 두 힘의 방향이 같아야지 평형이 되나요? 방향이 이렇게 같은데 평형이 될 수 있어? 아니죠. 양쪽으로 줄다리기, 똑같은 힘으로 줄다리기 했을 때 그것이 안 움직이고 그대로 평형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죠? 방향은 달라야 돼요. 3번. 두 힘의 작용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작용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야지 얘네가 서로서로 당겨도 얘가 뭐 회전하거나 그럴 일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과 같이 용수철에 작은 쇠구슬을 매달고 아래에 세기가 강한 자석을 놓았더니요. 용수철이 늘어나서 정지를 하였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지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평형을 이룬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 자기력, 중력입니다. 그죠? 쇠구슬의 그 무게에 의해서 떨어지는 힘, 중력도 받고 대신에 이 쇠구슬을 또 당기는 또 자기력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죠? 게다가 여기서 또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요 탄성력도 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탄성력, 자기력, 중력. 오케이. 맞고요. 쇠구슬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입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죠? 움직이지 않잖아.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알자 힘이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탄성력이 10N이고요. 추의 무게가 4N이라면 자기력의 크기는 14N이다. 자, 해보면 되겠죠. 탄성력은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10N이라는 거고, 쇠구슬 추의 무게는 4N이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서로 이 알자 힘이 0, 합력이 0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가 부족한 거야? 이쪽으로 지금 끌어당기는 6N이 존재를 해야지만 10N, 6N 서로 반대 방향 이렇게 돼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6N은 누가? 바로 이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다. 자기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기력의 크기는 6N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오케이. 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풀어봤고요.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달콤한 다시 보기 오달다 해보도록 할게요. 와. 자, 오늘은요, 바로 나란하게 작용하는 두 힘의 합성을 해봤었습니다. 같은 방향일 때는 두 힘을 단순히 그냥 더해주면 됐었고요. 반대 방향일 때는 두 힘의 차를 구해주면 됐었는데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됐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은 당연히 큰 힘 쪽으로 움직이더라 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것이 바로 힘의 평형이에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아주 고요한 이 정지 상태, 그죠? 하지만 힘은 존재한다는 거. 이 힘의 합력이 0일 때 바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그 조건, 힘의 크기는 일단은 같아야 돼, 그죠? 줄다리기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같게 당겨야 되고, 대신에 방향은 어때?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당겨야 됩니다. 그죠? 같은 방향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당겨야 되겠고, 작용점은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점. 요 세 가지, 요 조건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한 다음에 기억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의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